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엽 변호사입니다. 조석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칼럼도 쓰고 또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보수 우파죠. 찐 보수 우파입니다. 이재명의 실세 외교 왜 파탄 직전인가 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요. 이 칼럼이 이재명의 이 실세 외교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붙이지 않고 이재명이라고 발언하고 있죠. 이재명의 발언 중 가장 듣기 거북한 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다는 등 외교 안보 분야 관련 발언이다.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상식이지만 그건 북핵에 대해 눈 감은 채 노예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최악의 선언이다. 그렇죠? 즉 이스라엘 보세요. 죽기 살기로 이란을 향해서 정말 대들지 않습니까? 또 평화협정, 남북 연방제 등의 악령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무서운 보관이다. 즉 싸우지 않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평화협정, 남북 연방제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무서운 음모다. 한미동맹과 한미협력을 기조로 하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잘 지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 또한 마찬가지다. 그건 숫제, 정치적 사기에 해당한다. 그런 외교 안보 노선이 요즘 벽에 부딪혔다. 단언컨대 곧 파산 가능성도 없지 않다. 파이낸스투데이가 며칠 전 지적한 대로 이스라엘, 이란 충돌을 둘러싼 한국 외교부의 반응부터 고약하다.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스라엘 자위권을 지지하는 데 비해 우린 중국 눈치 보기에 바쁘다. 그래서 외교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는 이상한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규탄이다. 양비론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이후 휘청대는 대한민국 외교의 현 주소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놓치고서 말이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재명의 이른바 실세 외교가 출발부터 삐걱된다는 증거다. 오해 마시라. 굳이 그걸 까자는 게 아니다. 그럴 가치도 없다. 왜? 그건 이재명의 개인적 한계를 떠나 지난 20년 넘도록 헷갈려온 우리의 국가 정체성의 파탄이란 냉정한 판단 때문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조건과 대한민국은 거의 같다. 그런데도 외교 안보 전략은 정반대다. 즉 이스라엘은 중동 인구 대비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주변의 외적과 맞서 죽기 살기로 싸운다. 이번 이란 대공습은 다 아시듯 핵개발 능력이 7, 8부 능선에 이른 이란을 사전에 작살내려는 전략이다. 핵개발 저지를 넘어 이란 정권 교체가 목표다. 그게 국가 생존 전략에 충실한 나라의 기본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핵 선제 공격은 이전에도 등장했었다. 2007년 9월 이스라엘 공군기 F1 151S 등 4대가 건설 중인 시리아의 원자로 시설을 완파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공군기 F151S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때도 4대를 띄워가지고 건설 중인 시리아의 원자로 시설을 완파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쟤들이 핵을 만들 조짐만 보이면 이스라엘은 그냥 가차없이 공격을 때려버리는 거죠.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미국의 공격을 요청했으니 저들이 멈칫거리자 직접 때려버렸다. 그러니까 그때도 미국의 공격을 좀 요청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미국이 멈칫거리자 직접 때려버렸다. 그러니까 공격을 요청했지만 저들이 멈칫거리자 직접 때려버렸다. 레이더 기지 정밀 폭격으로 시리아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한 뒤 핵시설을 요절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희한한 건 시리아 반응이다. 한 달 가까이 폭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쉬쉬했다. 시리아엔 핵 제조시설이 없다는 게 저들의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은 보고 그걸 노렸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리아는 겉으로는 핵 안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핵 만든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 그리고 그거를 알고서 이스라엘이 그냥 때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핵시설을 파괴시켰다.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노리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전에도 주변국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은 한 번 더 있었다. 1981년 6월 바그다드에서 가까운 곳, 즉 오시라크, 여기에 이라크 원자로를 날려버릴 대담한 폭격을 했던 것이다. 당시 사담 후세인이 핵개발을 공언하자 바로 때려버린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핵무기 제조에 투입된 이집트 과학자 엘마시드를 암살하는데 전 역량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시리아가 핵 만드는 것도 때려버렸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핵 만드는 것도 때려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핵 만드는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번에도 이란이 핵 만드는 거에 거의 7, 8분 응선에 가니까 그냥 때려버린 것이다. 당시 400명의 과학자가 오시라크의 핵무기 개발 중이었고 폭격받기 전까지 4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그걸 쑥대밭 만들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우린 잘 알고 있다. 당시 유엔 안보리가 국제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었다. 그럼 이스라엘은 비판받아 마땅할까? 그렇지 않다. 국제사회 눈치를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기 나라의 자위권이기 때문이다.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때리는데 뭐라 그럴 거야. 비판받는 거지.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때리는데 그걸 뭐라 그럴 겁니까? 네가 그럼 지켜줄 거야? 그때도 미국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안 해주니까 때려버린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알려진 사실들이에요. 원래가. 시리아의 핵 만들기가 그냥 때려버렸죠. 이라크 핵 만들려니까 그냥 때려버렸죠. 이란 측의 핵 만들려니까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때려버리는 것이 사실은 말이죠. 미국한테도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주저주저하면서 핵 협상을 한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이란하고 6차 핵 협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핵 협상해가지고 어느 때 저 핵 협상하다가 전부 다 저 북한처럼 핵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핵 협상하고 뭐 군축 협상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말이죠. 원래는 북한이 핵 만들 때 뭐 협상한다 어쩌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때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핵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지금 조우서 이 칼럼니스트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결과 그거예요. 뭐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셰셰 외교,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셰셰 외교, 그 다음에 셰셰뿐만입니까?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대북전단 살포도 하지 못하고 대북 학성기 방송도 하지 못하는 이 굴종 외교,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 국민을 결국은 노예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우려고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저렇게 때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정권을 갖다가 붕괴시키고 정권을 교체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이 하메네이 정권이 핵 만드는데 전력을 다 기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때려 부수지 않고는, 지금 핵시설을 때려 부수지 않고는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금 굳히고 지금 파괴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000만이 안 돼요. 인구 9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란은 9천만이 넘어 10배가 넘습니다. 면적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란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세계 17위의 그 땅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151위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땅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냥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걸 걸고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돌아와서 지금 이재명의 셰셰 외교는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시는 이 민족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강신업 TV도 말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라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만 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후손들이 나중에라도 저 북한의 핵에 굴종하고 그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다시 속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대한민국 땅이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